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저번 주는 우리가 VE 설계 경제성 검토의 어떤 기본 원칙이나 효과 5가지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참 자료는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블로그에 자신만만 조경 기술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왼쪽 상단에 강의 자료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많은 내용을 보려고 하면 구독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채널 보기가 있죠. 채널 보기 누르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생 목록을 누르면 과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론 1부터 우리가 6, 7까지는 가장 기본의 어떤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문제풀이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거는 실력 다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실력 다지기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하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 들어보니까 선생님 처음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여튼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여러분 귀에 다 들린다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왜냐면 기술사 공부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공부죠. 그죠? 하나도 해보지 않았던 공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솔직히 정말 그냥 실무 경험에 어떠한 기반을 뒀다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어떤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사 공부할 때의 공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객관식의 문제잖아요. 객관식의 문제고 대학 다닐 때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놀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학점을 위한 어떤 공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술사 공부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부들이 그렇게 쉬운 공부만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어렵게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자꾸 쓰고 생각하고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더 여러분한테 더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기술사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는 어떠한 이 과정이죠, 실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요, VE 단계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VE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CM 발주 입찰하기 전에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단계는 우리가 당연히 준비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단계가 있죠. 그죠? 기능 분석 단계, 그 다음에 검토 단계 있는데, 해본 사람은 되게 쉬운데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기본만 맥락을 익혀놔야 되죠. 그죠? 이걸 외우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3단계를 걸치게 되죠. 그죠? 3단계를 걸치게 되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라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단계죠. 모여서 우리가 이런 공사고 어떤 설계 과정이라든지 각각의 현장에 관한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주처에 어떠한 개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모든 설계자와 그 다음에 발주처와 그 다음에 일단 VE 위원들이 모여서 일단 의논하는 단계죠.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깎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오리엔테이션 해서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설계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 자료 뭐 수집 사용자 요구 어쩌고 저쩌고 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능 분석 단계입니다. 기능 분석은 이제 VE 위원들의 각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예를 들면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용은 우리가 토목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토목이 어떤 방수 건축하고의 어떤 서로가 공정상 서로가 관련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계의 어떤 물하고 어떤 우리가 적용하는 쪽에 이게 다른 어떤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조건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가 아니고, 우리가 건축 단면이라든지 도면을 사실 다 받고, 사실 우리가 금액만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도면까지도 사실 다 받으면서 이걸 내가 바꿨을 때 이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는 이게 중복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 것까지 이걸 다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만 딱 달랑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보았다가, 아니면 또 회의를 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 우리 사실은 그쪽 부분은 또 다르게 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사실 다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계략평가, 아이디어 구체화, 상세평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기능 분석은 그런 서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말 그대로 서로 중복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다른 파트의 사람의 생각, 그래서 서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중복, 그 다음에 아이디어 구체화라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른 분야는 서로가 어떻게 됐는가 라는 경우도 본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요, 얼마 전은 아닌데 몇 개월 전에 그 항만하고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항만일 때는 풍속하고 바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물론 다 요즘은 뭐 방수청하고도 굉장히 한다지만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출입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헨스를 쳐놨는데 우리가 적용해서 봤을 때는 이걸 헨스보다는 철조망보다는 나무로 하는 게 좋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입국을 망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게 망이 필요한 이유가 출입국의 밀수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나무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능상의 어떤 중복 문제, 그 다음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서로의 어떤 연관성 부분에 어떤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은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서로의 어떠한 생각에 어떤 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만들어서 회의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회의를 다 끝나고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설계사와 그 다음에 관하고의 관계하고 VE-위원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없었을 때 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의 입장하고 같이 합쳐서 세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를 확정시키는 단계예요. 어찌 보면은 서로가 검토하는 단계죠. 그죠? 그래서 설계사가 봤을 때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아니면 그거는 글쎄 어떤 문제가 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설계사의 의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가 들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시키면서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금액만 낮춘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토목이나 건축이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설계가 굉장히 급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어쓰다 하다 보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사실 검토를 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다 뭐 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처럼 100억 이상의 기준이 있는데 100억 이하일 때도 사실은 하죠. 그죠? 앞에 이야기했어요. 지자체에서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사실은 VE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면은 진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100억 이하인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복합 프로젝트라든지 건축이나 뭐 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반복 공사, 그 다음에 제한된 어떤 예산이 있었을 때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제한된 예산이죠, 그죠? 제한된 예산인데 설계 어떤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게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VE를 맡겨서 우리가 또 줄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촉박한 설계 일정이라든지, 자, 촉박한 설계 일정인데 왜 VE를 맡길까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공정의 관계를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관계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단계뿐만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기본 원칙 안에, 그죠? 사용자라든지 현장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사비뿐만 아니라 품질이라든지 기능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VE 선정할 때 이런 경우는 관에서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촉박한 설계 일정은 공정관계까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관하고 설계자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추진하는, 근데 단계는 다 세 단계는 다 걸쳐요. 단계는 거의 다 세 단계를 다 걸칩니다. 그래서 왜냐면 발주처 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를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아시고, 우리가 이런 의미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용들을 막 외우려고 한다면 머리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물론 이거를 자꾸 해보면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기술사 되기 전까지는 잘 들어가기 힘든 경우죠. 물론 어떤 곳에는 보니까 고급 기술자들이 들어와 있긴 있는데 고급 기술자들이 들어가는, 요즘은 관에서도 고급 기술자는 잘 안 부르고 기술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스트와 펑션과 품질의 관계, 퀄리티의 관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가 의논해서 좀 더 바꿀 수 있는 방법. 자, 이거 여러분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기술사 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법 주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고비용, cost to both, 그냥 가치하고 비용의 관계, 그 다음에 성능의 평가 관계, 그 다음에 가중치 부여, 이것은 나중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하는 거죠. 마지막에 분석해서 가중치를 해서 내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앞에 이야기는 사실은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평가는 가중치 부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두께를 돌린다든지 뭐 서로의 어떤 이제 VE 검토도 이제 그 나중에 분석 결과를 제가 나온 걸 보니까는 주로 이제 그 어느 프로젝트 안에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냥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쭉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내보니까 뭐 코스트 쪽으로 더 비중이 맞춰져 있더라라든지 기능적으로 더 맞춰져 있더라라든지 아니면 품질 확보 쪽으로 더 맞춰져 있더라든지, 주로 이제 코스트와 그 다음에 기능 아니면 코스트와 품질의 관계로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이 가 있죠. 그렇지만 앞에 프로젝트가 어느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중치 부여 복합평가하는 방법이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용과 가치, 그 다음에 비용과 성능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는 공사 CM 쪽하고 입찰 쪽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앞에 VE는 공사의 그 전이고요. 이번에는 설계 어떠한 과정, 대가 기준이죠. 설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앉아서 이제 설계 비용이죠. 그죠? 물론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링의 공사 비용도 되긴 됩니다만은 이제 그 설계가 들어갈 때 실제로 너무 막 가격을 싸게 치니까 이제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CM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CM도 기술자들이 몇 명이 어떻게 투입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가 기준을 마련을 해 두는 거죠. 뭐 거기서 조금 더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자 엔지니어링은 주로 설계하는 어떤 대가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공사비 요율에 방식,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이래 있는데 공사비 요율이라고 해서 공사비에 드는 방식은 아니고 그죠? 전체 공사비를 가지고 따져주는 설계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대가 기준이 어떻게 또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VE 전에 어떤 과정이죠. 그래서 단계를 쭉 보면 어찌 보면 좀 거꾸로 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사업 대가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